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하면서 양측의 협상 여부도 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에선 러시아 혐오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러시아 식당들을 겨냥한 위협도 잇따르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노사분규로 개막이 무산됐습니다. 정규리그 경기 축소도 불가피해지면서 애꿎은 야구 팬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 민간인 사상자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격을 계속할 경우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미사일에 직격당한 TV타워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И дальше еще сейчас будут. Она стоит. И будет падать, не дай бог, прямо на наш дом. 일대는 뿌연 연기로 가득 찼고 건물 곳곳의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이 공격으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국영방송이 마비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서는 주정부 청사가 미사일 정밀 타격으로 파괴됐고 어린이옷 공장도 공습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흑해 연안의 도시 오데사와 마리우폴 등에서도 공격이 잇따랐고 헤르손은 러시아군에 장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협상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자행된 무차별 공습. 우크라이나 측은 노골적인 전쟁 범죄이자 테러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총든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외신 인터뷰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2차 협상이 오늘 열릴 예정이라는 우크라이나 매체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민간인 피해가 중단돼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Для того, щоб сісти, ти не можеш сідати, коли літають літаки і йде бомбардування. Припинити хоча б бомбардування людей.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면 협상은 시간 낭비에 불과할 것이라며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f they don't ready, it means that you're just, wasting time.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가 러시아의 반대로 우크라이나를 회원국으로 받아줄 수 없다면 안전 보장을 위한 다른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모여드는 폴란드 국경 도시 푸셰미실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홍희표 기자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의 우크라이나 깃발을 든 학생들이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저마다 전쟁을 중단하라고 쓰인 팻말을 손에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모여드는 폴란드 국경 도시 푸셰미실에서 전쟁 반대 집회가 열린 겁니다. 폴란드 학생들은 자신들처럼 어린아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zieci takie jak my muszą uciekać ze swojej ojczyzny. Jest to nie do zastanowienia nad swoim postępowaniem i zakończy tę wojnę.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다며 전쟁을 감행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Putin mówi o tym, jak chce szerzyć pokój. Jedyne, co przynosi to śmierć, zniszczenie i zaprzeczenie twierdzenia, że świat nauczył się, co to jest wojna. 광장 한편에 우크라이나와 연대한다라고 쓰인 걸개가 마련됐는데요. 이곳 주민들도 저마다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집회에 함께 나선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Żeby Rosja odstąpiła i Ukraina zajmiła jej miejsce. 또 세르비아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선 검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고 몽골과 대만, 멕시코와 브라질 등에서도 전쟁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우크라이나를 향한 지지와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폴란드에서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로 집중 공세를 이어가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러시아 식당들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는 반전 여론 고조와 함께 러시아 혐오 감정이 극에 달해 M1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디에고의 한 음식점. 최근 잇따른 협박 전화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ou kill my uncle and aunt and family. You disgusting Russian. 온라인상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식당이라는 후기와 함께 안 좋은 평점을 남기면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음식점 이름이 러시안 레스토랑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집중 공세가 확대될수록 이 같은 협박 메시지와 폭탄 후기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Someone said that they would come by, blow up the restaurant, and this is going to be a payback for what the Russians are doing in Ukraine. 하지만 이 식당의 주인은 러시아인이 아닌 아르메니안 사람인데다 직원들 역시 대부분 우크라이나인들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직원 모두 십시일반 돈을 모으는 등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지지하고 있는 식당이기도 합니다. 지난 26일 워싱턴 DC의 러시아 음식점도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증오범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러시아 정서가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업주들은 M1 피해자가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 사회가 아시안 증오범죄로 큰 홍역을 치른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또 다른 혐오 정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경 한국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 초반에 한국 내 확산을 최대한 지연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며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개인이 입국 전 방문한 지역과 예방접종력,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사전 입국 신고 제도가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별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한국에 입국한 경우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7일 동안 시설이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임사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NXC 이사가 향년 5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넥슨 지주사인 NXC는 김정주 이사가 지난달 말 미국 하와이에서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가족 모두 황망한 상황이라 자세히 설명하지 못함을 부탁드린다면서 고인은 이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들어 악화된 것으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정주 이사가 창업한 넥슨은 바람의 나라,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카트라이더 등을 잇따라 흥행시킨 후 게임업계 정상의 자리를 유지해 오면서 NC소프트, 넷마블과 함께 한국 3대 게임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야구 팬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MLB의 노사 분규로 인해 27년 만에 정상 개막이 무산됐습니다. 개막이 연기되면서 정규 시즌 일정 축소는 물론 관련 산업도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던 메이저리그 2022 시즌 개막전. 하지만 야구 팬들의 기대와 달리 정상 개막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선수협회와 메이저리그 구단 사이 단체 협약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유세를 비롯해 최저임금, 급여, 보너스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협상 마감 시한인 오늘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국 정규리그 시즌 개막 연기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노사분규로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연기된 것은 지난 1995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My deepest hope is that we get an agreement quickly. We're back on the field, and we get back into that market and compete effectively. 개막 무산으로 정규리그 일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우선 팀당 162경기의 정규 시즌 일정을 최대 156경기로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도 연장됐고 자유계약 선수 협상 등 주요 업무와 선수들의 구단 훈련 시설 이용 등도 이미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규리그 경기 차질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예상되고 있는데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If it doesn't happen, the stadiums, the teams, the areas around the stadiums, they're going to hurt. 특히 이를 바라보는 야구 팬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습니다. We need baseball. Both sides are making so much money. 차후 양측의 협상이 언제 재개될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선수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는 지난 1994년에도 구단주와 선수 노조 간 협약 실패로 2년여 동안 파업이 진행되면서 무려 948경기가 취소되고 포스트 시즌과 월드 시리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멕시코 검찰이 한국인이 두목으로 있는 납치범 조직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게레로주 검찰은 지난달 28일 납치 사건 전담부가 국방부, 국가방위대와 합동작전을 펼친 결과 피랍자 1명을 구조하고 남성 5명과 여성 2명으로 이뤄진 납치 조직을 해체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군경은 지난달 25일 아카풀코에서 피랍자 구조와 함께 납치 용의자 3명을 먼저 검거하고 이후 나머지 일당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해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공개한 용의자 7명의 사진에서 준이라는 인물이 한국 국적이고 조직의 두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한국 국적자인지 확인 중이라며 수사당국이 공유한 이름과 생년월일로 현재 조회되는 인물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이 비상비축유 6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31개 회원국은 국제원유시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공급 부족은 없을 것이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원국들이 비상비축유를 방출하기로 뜻을 모은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 1974년 아랍의 석유 금수 조치로 제도가 설정된 이후 4번째입니다. 방출량의 절반인 3천만 배럴은 미국에서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에도 국제 유가가 8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서부 텍사산 원유 선물 가격은 10% 넘게 폭등하면서 배럴당 105달러 61센트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선물도 9% 상승하면서 201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 유가는 계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면서 북한과 중국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며 UN 인권이사회에서 이사국 자격을 박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주거시설은 물론 학교와 병원까지 무차별 폭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요 시설을 폭격해 식수를 끊었고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Civilian buses, cars, even ambulances have been shelled. Russia is doing this every day across Ukraine.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유일한 지역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그리고 북한 등에서도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crises in Burma, Cuba, the DPRK, Iran, Nicaragua, South Sudan, Syria, Venezuela, and Yemen, among others, also demand this Council's ongoing attention. 오늘 회의에서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발언을 시작하자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등을 돌려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공략하지 못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일부 부대는 연료와 식량이 떨어졌고 사기가 떨어진 징후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흘 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다시 통화하고 현재의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애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러시아에서 모든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러시아 온라인 스토어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에어 등 모든 애플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국영 매체인 RT와 스푸트니크 통신사의 애플 앱을 러시아 외 다른 국가에서는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제한했으며 모스크바 지하철 등 교통수단 탑승 등의 기능도 불가능해졌습니다. RT와 스푸트니크는 그동안 러시아 정부의 선전수단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페이스북 역시 유럽연합 전역에서 RT와 스푸트니크 페이스북 계정을 차단 조치했습니다. 103주년 3.1절인 오늘 LA 한인사회 곳곳에서 3.1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한인국민회와 LA 총영사관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LA에서 제103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독립선언문 낭독, 만세 삼창 등을 통해 순국 선열의 희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유관순 열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셨고 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뜻을 조금 더 기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LA나 남가주가 또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또 그 갖는 위치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총영사관 차원에서도 이제 저희 관할 지역에 계시는 우리 독립유공자분들 계속 찾아서 발굴하고. 한편 광복회 미 서남부 지회와 LA 한인회 등 한인 단체들도 별도로 3.1절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대학 연구소가 일제강점기 시절 판결문과 기록들을 분석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투사 422명을 찾아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삭발한 머리에 짙은색 수의를 입고 굳게 입을 다문 한 남성. 이름은 조명원, 광무 5년 즉 1901년 7월 2일 생으로 당시 나이 19살입니다. 키는 5척 3촌 2분, 157cm에 신분이 양반이라고 적혀 있는데 보안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동안 서대문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항일운동이 한창이던 1919년 3월 인천 용유도 마을 광장에서 태극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만든 걸로 추정되는 감시대상 인물 관리카드와 판결문으로 103년 만에야 행적이 확인됐습니다. 역시 항일운동을 한 삼형제의 기록입니다. 1919년 4월 8일 큰형 조백선은 독립만세운동을 조사하러 나온 일본 헌병대에 항의하다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26살 동생 조정삼이 형을 쏜 헌병을 새끼줄로 묶고 때렸다가 체포됐고 막내 조정상은 쓰러진 큰형을 업고 가다 다른 헌병대에 붙잡혔습니다. 두 동생은 죄 없는 형을 죽인 정당방위라고 항변했지만 2년 3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인천대 독립운동사 연구소가 일제의 판결문과 신문기사 수십만 쪽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독립투사 422명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농민, 중고등학생 같은 평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또는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의 공적을 찾고 기리는 것은 국민된 자로서의 도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생존자는 없고 후손들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아직도 기록 속에 숨겨진 인물들이 적지 않다면서 이번에 발굴한 400여 명을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가정집에서 열린 청소년들의 생일 파티장에서 사람들의 무게에 못 이겨 마루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100여 명의 무리가 집안 마루에서 춤을 추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바닥 전체가 밑으로 꺼지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50여 명의 청소년들이 마루에 모여 있었고 갑자기 바닥이 무너져 3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이번 사고와 관련한 범죄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통합정부와 정치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의 정책 연대 등 막판 새 결집에도 주력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 상권이자 민주화운동 성지였던 명동에서 3.1절 유세에 나선 이재명 후보. 이 후보는 3.1 정신에 따라 평화롭고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5대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며 정치가 바뀌고 지도자가 유능하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과 법륜 스님 등 일부 원로들이 초당적 내각과 연합정부 등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이미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확실한 정치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심판에서 더 나쁜 세상 되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 교체를 향해 나아가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유세 후에는 현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만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선거제 개편 등을 공동 추진하겠다며 정책 연대도 선언했습니다. 정치 교체와 또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후보 측은 거취와 관련해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사퇴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통합정부 구상으로 막판 승부수를 던진 이 후보 측은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를 서울로 보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 속도감 있는 공급을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을 적극 파고들었습니다. 정책의 현장성, 이재명의 주특기 아닙니까?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 이 후보 측은 서울에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는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고 늘어난 주택을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진행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정치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전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임정묘역을 참배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곧바로 인근인 중앙대학교 앞으로 이동해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교라는 점도 감안한 듯 이 후보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정치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썩고 부패한 사람이 통합하자면 누가 거기에 호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여러분? 서울 신촌으로 이동해 집중 유세를 펼친 윤석열 후보는 현 정권에 대한 날선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정치 신인인 자신이 정부를 맡는 게 정치개혁 아니냐며 민주당에 속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또 표를 훔쳐와야 되니까 국민 여러분을 공작과 세뇌와 기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가능성은 철저히 감시하겠다면서 사전투표도 독려했습니다. 4.15 총선에 부정 의혹을 가지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공명선거와 부정 감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촌 유세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세 경선 후보가 처음으로 함께 유세에 참석해 윤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당시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윤 후보를 비판했던 한 친문단체도 윤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는데 윤 후보는 서로 오해가 있었다며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경기 파주와 고양 등을 집중 공략하며 거대 양당 후보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단일화 결렬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고향인 경기 파주를 찾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최근 윤석열 후보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공약과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접경지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미국 MD에 참여할 수 있다는 등 사드 배치를 한다는 등 이거 외교나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야말로 가짜 안보입니다. 나라 막을 만한 그런 리더입니다. 그게. 고향 유세에선 이재명 후보의 다당제 정치 개혁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자신에게 표를 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당제 통합정부를 위해서도 양당에 표 몰아주시면 안 되죠? 기득권이 아닌 후보 정당에 표를 주셔야 다당제 되고 연합정치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일제에 맞선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한다며 자신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 지도자의 길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결렬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민 경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성을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 후보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중요한 의제라면 어떤 정치인이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의당은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대선이 코앞인데도 초박빙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대선 후보들의 발언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인신 공격성 막말에 음모론, 색깔론까지 쏟아지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 유세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색깔 공격은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민주화를 위장한 좌파 혁명 이념에 빠져있는 운동권 패거리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반미입니다. 친북입니다. 색깔 공격은 인신 공격성 막말로 이어집니다.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서 격떨어지는 이런 후진 인격의 소유자가 어떻게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상대를 비난하기 위해 집값마저 일부러 올렸다는 음모론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겁니다. 자기 집 있는 사람과 자기 집 없는 사람을 갈라서 그래서 누워서 선거 때마다 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비난전에 열을 올리다 보니
장애인 비하 표현까지 불쑥 튀어나옵니다. 도발이라는 말도 못한 벙어리 행세를 했죠. 이런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권 교체를 내세운 윤 후보가 더 공격적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독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군사정권보다 더 심각한 검찰 독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TV 토론에선 상대를 대놓고 만화 캐릭터에 비유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NSC 이미 회의했는데 NSC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님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그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선거를 돕겠다며 막말을 보탭니다. 우리 국토를 침탈하겠다는 사람과 동맹을 하는 이런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례 없는 박빙 승부에 네거티브 비방전이 난무하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세계 각국과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러시아인들이 여권을 불태우며 조국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중 속의 한 남성이 손에 든 여권에 불을 붙입니다. 영상 속 남성은 불타는 여권을 바닥에 던진 뒤 반전 시위를 이어가는데요. 요즘 이렇게 일부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대통령을 규탄하며 자신의 여권을 불태우는 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전자산 선호가 뚜렷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루 사이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1일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어제 한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개당 43,339만 달러에 거래되며 하루 전보다 약 14% 오른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가상자산 가격의 급등은 서방 국가의 금융제재 여파로 러시아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자 러시아인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핀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소총 2,000여 정과 대전차용 무기 1,000여 대를 보낼 것이며 이번 결정은 핀란드 정부의 역사적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27일 스웨덴 정부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모두 군사적 비동맹주의 정책에 따라 중립적 입장을 지키며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요. 스웨덴 정부가 군사적 중립 원칙을 깨고 군사 충돌 국가에 무기를 보낸 것은 지난 1939년 이후 처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직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했습니다. 1일 대만에 도착한 마이크 뮬런 전 합참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된 국방 안보 대표단은 대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 정부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통일 가능성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중국이 러시아처럼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경우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그 누구를 파견해 대만을 지지하든 모두 헛수고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헐리우드 대표적인 영화사들도 러시아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러시아 손절, 배트맨 못 봅니다.
미국의 주요 영화 제작사인 디즈니와 워너브로더스, 소니픽처스가 자사가 제작한 영화를 러시아에서 상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 차원인데요. 이에 오는 10일 러시아에서 개봉할 예정이었던 디즈니의 터닝 레드부터 경쟁업체인 워너브로더스의 더 배트맨, 또 24일 개봉 예정인 소니의 모비우스까지 올해 극장가 기대작들이 잇따라 개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디즈니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합리한 침공과 비극적이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했다는 설명인데요. 러시아는 할리우드 영화업계의 중요한 시장이어서 관련 업계도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세계적인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는 난민 지원을 약속하고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에 1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을 위한 임시 숙소를 제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이 무기 하나 없이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멈추세요. 맨몸으로 탱크 막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탱크를 향해 다가가는 사람들. 총도 칼도 없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용감한 시민들의 모습은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도시 코리아코프가에서 포착됐다고 영국 매체 더선이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탱크 아래로 깔릴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 손으로 탱크를 밀기까지 하는 남성이 있었고요. 마치 중국天安문 사태의 탱크맨을 연상케 하죠. 군용 차량 수십 대를 홀로 가로막은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전 덕분에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대대적인 공세 속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반려동물들을 품에 안고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려동물도 피난길, 4개국 국경 개방입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반려견에게 옷을 입힌 채 길을 나선 주민, 가족인 고양이를 가방 속에 넣은 모습도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이웃 국가로 피난길에 나선 겁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4국은 피난민과 반려동물에게 국경을 개방했다는데요. 외국인의 반려동물에게 입국 전 예방접종 증명서나 광견병 항체 피검사 등을 요구하지만 이들 인접국은 피난민들에게 반려동물 반입 규정을 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한 후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모습이 현지 SNS에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다는데요. 사진을 본 전 세계 누리꾼들은 우크라이나 시민과 반려동물들의 안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참상에서 살아남았던 98세 우크라이나 할머니가 국민들에게 쓴 손편지가 SNS에서 화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히틀러 때도 살았다. 푸틴도 그럴 것. 펜으로 무언가 써내려간 종이를 든 채 미소를 띤 할머니. 올해 98세 우크라이나에 거주 중인 이리나 할머니입니다. 홀로도모르, 히틀러 그리고 독일인으로부터 살아남았다며 푸틴에게도 살아남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손편지를 쓴 건데요. 그간 자신이 겪은 참상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한 겁니다. 홀로도모르는 1930년대 스탈린 통치기에 우크라이나 국민 약 1,000만 명가량이 굶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2차 대전 때도 우크라이나는 피해가 컸는데 1941년 아돌프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 수많은 주민이 희생됐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